부자 보고서를 통해서 부자들은 작년에 어떻게 준비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제가 부동산 비법서에서 부자 보고서를 한번 읽어봐야 된다. 매년 부자 보고서가 나와요. 그런데 그 부자 보고서를 읽어보는 사람이 많이 없다. 그 부자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굉장히 된다. 이런 내용을 썼었죠. 2022년 부자 보고서가 나왔고요.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고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에 맞춰서 잘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면은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부자 보고서는 여러 가지 기관에서 많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KB에서 나온 부자 보고서를 많이 참고하는 편이거든요. 요약본을 좀 가지고 왔어요. 전체는 너무 크니까 좀 요약본 한번 보면 좋고요. 2022년 부자 보고서인데 12월 달에 이제 발간이 됐죠. 그래서 2022년에 부자들은 어떠한 태세를 취했는가 그 부분을 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은 이제 부자들이 굉장히 좀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부자는 2021년 말 기준으로 42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3만 1000명이 증가했어요. 전년에는 이제 39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42만 명으로 늘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부자들의 70%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수도권에서만 2만 2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는 한 9천 명 정도 부자가 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마다 이제 부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31만 명, 2018년에는 32만 명, 2019년에는 35만 명, 2020년에는 39만 명, 작년에는 42만 명. 부자들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늘어나는 지역이 보시면 수도권에서 이제 가장 많이 늘어났고, 물론 서울 포함이에요. 그리고 경남 쪽에서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2021년 말에 한국 부자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 규모는 2361조 원, 전년 대비 14.7%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부동산을 더 사들인 게 아니라 이제 2020년 대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부동산 규모가 좀 커진 거죠. 비율을 늘린 건 아니에요. 이걸 좀 오해하면 안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부자가 보유한 부동산 규모가 굉장히 늘어났다. 14.7% 증가를 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은 한국 부자 가구의 총 자산은 금융자산이 38.5%, 부동산 자산이 56.5%, 여전히 절반 정도를 부동산에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부동산의 비중을 늘리기보다 어땠어요? 작년과 올해 보니까 금융자산을 좀 늘렸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자들은 현금을 많이 좀 챙겼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도 이제 작년 8월부터 제가 이제 복귀를 했을 때부터 좀 현금을 늘리는 게 좋겠다.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방향이 부자들의 방향과 좀 비슷하구나. 그런 부분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2021년부터 22년 사이가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당연히 부동산 자산을 늘렸고 금융자산을 줄였습니다. 돈을 줄이고 부동산을 늘렸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잘 들고 있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2021년과 22년을 보니까 금융자산이 증가를 했습니다. 부동산 자산은 줄었고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현금을 늘렸다.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을 늘렸다는 거죠. 물론 이제 부자들도 돈을 잃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지난 1년 동안 대부분 이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한 비율이 1년 사이에 굉장히 증가했어요. 하지만 투자를 줄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는 덜 봤던 거죠. 부자들이라고 투자해서 손해를 안 본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서민도 손해를 보고 부자들도 손해를 봤지만 부자들은 현금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자산 규모 대비 손해가 크지 않았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준비를 못하신 분들은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기에 손해가 좀 크다는 거죠. 한국 부자는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아요. 당연히 우리처럼 관심이 많고 세무 상담, 2위가 세무 상담이에요. 왜냐하면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이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 관심이 많고요. 경제 동향에 의외로 관심이 많습니다. 3위죠.
비중이 30%, 1위인 국내 부동산 투자가 34%니까 부동산만큼 경제 동향, 정보 수집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계속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저렇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경제 동향, 정보 수집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테크나 또는 부동산,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좀 계속 가깝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부자들은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서민들은 좀 경제 동향이나 좀 거시 경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를 좀 소홀히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자산 운용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리 인상이 부동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은 금리 인상이 자산 운용의 위험 요인으로 꼽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현금 비중을 늘리고 투자를 좀 줄이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과 뭐 얼추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이 아예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느냐?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단기적으로 자산 운용을 하는 거에는 예적금으로 돌리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좀 가격이 빠지면 투자를 할 의향이 충분히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시기를 바라보면서 좀 좋은 시기에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예적금으로 당분간은 뭐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예적금 금리가 높으니까. 지금 뭐 우리랑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부자의 7.8%만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이 말은 7.8%가 아닌 92.2%는 디지털 자산, 이제 가상화폐나 이런 거에 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부자들이 90%가 넘는 부자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뭐 이 뒤에 보면은 별의별 내용이 다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우리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고,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은 뭐라 그랬죠? 바로 부자들조차도 금융 자산의 비중을 늘렸다, 현금 비중을 늘렸다, 작년과 올해 대비 현금 비중이 좀 늘어났다는 거죠. 부동산 자산에 대한 비중을 더 늘린 것이 아니라 현금 비중을 늘렸다는 거죠. 현금 비중을 늘린 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좀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자산 가격이 많이 하락됐을 때 사기 위해서 총알을 좀 준비해 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현재 부자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미래를 대비하고 있구나 하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자 보고서를 한번 좀 읽어보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고요. 저 부자 보고서의 조회수가 몇백, 400, 500밖에 안 됩니다. 저렇게 좋은 내용인데 실제 읽어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소수에 포함이 돼서 저런 좀 알짜 정보를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김포카페 시차에서 새로운 메뉴가 나와서 잠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뱅쇼라는 메뉴인데, 제가 유럽에 다닐 때, 비행 다닐 때 길거리에 가다 보면 이제 와인을 끓여서 따뜻하게 파는 그런 음료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추울 때 뱅쇼 한 잔 딱 마시면 몸이 되게 나른하면서 좀 녹는 그런 느낌이 좋았었는데, 그걸 파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김포카페 시차에서 제가 뱅쇼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뱅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포카페 시차에 오셔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위에 뭐 사과, 레몬, 여러가지 이제 과일들과 함께 와인을 끓여서 만든, 근데 무알콜이에요. 알콜이 아니라서 그냥 따뜻한 유럽의 쌍화차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나름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니까 한번 홍보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추운 겨울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거든요. 건강해야 우리 또 오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이 이렇게 재테크 공부도 하고 부동산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